오늘은 제가 육아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되게 잘 썼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진짜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낮에 이제 조금 화장도 하고 좀 꾸미고 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다 끝내고 찍으려고 할 때마다 두아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번 실패를 하고 이제 지금 두아가 자고 나서 그냥 추레한 몰골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어쨌거나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위주로 해서 제가 잘 썼던 아이템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두아는 지금 이제 4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며칠이지? 120일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4개월에 진입을 했고 이제 루틴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8, 9시쯤 마지막 수유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수면을 잘 할 수 있기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용품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두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아이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아이템이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바시넷 침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큰 애기 침대 있잖아요. 콧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쓸 줄 알고 그걸 먼저 샀는데 여기는 이제 바시넷이라고 해가지고 왜 조그만 침대 있잖아요. 그걸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엄마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간이 침대라고 하죠. 성인들이 쓰는 침대 옆에 붙여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침대인데 저는 찾아보다가 치코라는 이태리였나? 치코라는 브랜드가 괜찮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려고 되게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격대가 비싼 거예요. 300불대였어요. 제가 알아본 모델은. 그래서 근데 몇 개월 못 쓰는데 300불까지 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는 중고로 180불을 주고 샀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제 큰 침대에 붙여가지고 그 옆에 보면 사이드에 보면은 지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침대에 붙여가지고 좀 쓰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피가 커가지고 침대에 붙여버리면은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대 바로 옆에 있는 벽에다가 조금 띄어서 붙인 다음에 그렇게 좀 분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애기 침대를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신생아 때부터 지금 4개월인 지금까지 그 침대를 계속 쓰고 있고요. 되게 잘 썼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옆에 높낮이도 조절이 돼가지고 어떤 침대든지 이렇게 높낮이 조절을 해가지고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한쪽 면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옆으로 누워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제 쪽으로 해놓으면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일어나서 들여다보지 않아도 아기가 잘 누워 있는지 뭐 뒤집어지진 않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 캠인데 저는 샤오미 360을 쓰고 있는데 사실 샤오미 360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게 이게 해킹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모델을 강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모니터링 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두아를 50일 정도 돼가지고 방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길게 통잠 자는 시간이 된다 하면은 그 분리된 방에 이제 두아 방에 눕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면 교육 아닌 수면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두아는 되게 잘 자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을 분리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모니터링 캠이 없어가지고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잘 자고 있는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왜냐면 들어갈 때마다 깨면 안 되니까 되게 조용히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되게 조용히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조그만 소리에도 막 애기가 화들짝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 캠을 꼭 사야겠다 싶어서 좀 찾아보다가 샤오미 캠이 좀 저렴해가지고 저는 그거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해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모델들 되게 많아요. 그냥 전파로 잡아가지고 집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모니터링 캠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샤오미 360은 와이파이로 해서 잡아서 쓰는 거고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집 안에서는 물론 볼 수 있고, 핸드폰 세대까지 해가지고 뭐 아빠 폰이나 제 폰이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저는 제 폰에 하나 이제 앱을 깔려 있고, 저희 남편도 앱을 깔아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제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냥 항상 잠잘 때 그걸 항시 켜놔요. 그래서 그냥 그 방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360도 다 회전이 돼가지고 어디든지 다 볼 수 있고요. 위아래도 물론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적외선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껌껌한 방에서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끔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화질도 괜찮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지만, 해킹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낮에는 이렇게 돌려놓고요. 밤에만 이제 애기 침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잘 쓰는 게 백색 소음 인형이 있어요. 이제 룰라 베이비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쉬 이렇게 소리를 내야지 이제 아기가 편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던 소리여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 되게 평안해지고 잠을 잘 잔다고 해요. 그래서 저 선물 주신 분이 아기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부터 그냥 같이 넣어놓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생아 낳자마자 신생아실에서부터 썼는데, 인형 안에 이렇게 장치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켜지는데,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이게 엄마 심장 소리랑 그 배 안에서 들었던 그 백색 소음이 같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소리를 켜주면 아기가 더 평안해 하니까 조금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깊게.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제가 뭐 문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웬만한 소리에는 애기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아요. 막 쿵 이렇게 큰 소리 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낮잠 잘 때도 이거 옆에 켜두면 더 오래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밤에도 이걸 켜주면 좀 더 빨리 수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한국에도 이런 용품들이 있다면은 하나쯤 사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천 인형 안에 장치가 들어있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빼서 배터리로 껴가지고 쓰는 거라서 되게 편리해요. 세척이 되니까 인형 자체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애착 인형으로 해서 쓸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용품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잘 찾아보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룰라 베이비라는 인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짱구 베개인데요. 사실 신생아 때는 베개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쓰다가 한 50일 때쯤부터는 이제 베개가 없으니까 그 천기저귀 있잖아요. 그걸 조금 접어가지고 목 밑에 받쳐주고 그랬는데, 점점 머리 밑에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뒤통수가 원래 되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짱구 베개라도 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형님이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쓰는데 지오 필로우라는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한 100일 전에 받았는데 3개월 때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뒤집기도 하고 아기가 자꾸 뒤척이다 보니까 처음에 눕힐 때만 쓰고 그 뒤로는 이제 빼주는데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은 쓸 수는 없는 아이템인데 그래도 제가 한 달 쓰니까 확실히 이제 뒤통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동그랗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기가 뒤집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베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잘 누워서 자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돌면서 자니까 이제 머리 납작해질 걱정은 없어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혹시나 머리가 납작해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하나쯤은 사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용품입니다. 짱구 베개, 이렇게 안에 이렇게 홀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셔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로는 진짜 이거는 정말 강추 하는 아이템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국민 쿠션이에요. 이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100이면 100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는 아이템인데 바로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저는 로토토 역류 방지 쿠션을 쓰고 있고요. 신생아 때부터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상당 이렇게 부피가 꽤 커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신생아 때는 이제 트름을 시키는데 트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트름을 꼭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뭐 30분이 돼도 트름을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눕혀놓으면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역류방지 쿠션에 눕혀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는 너무 아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패여져 있는 홈 부분에 수건을 좀 접어서 조금 이제 아기한테 맞게끔 높이를 조절해서 저는 눕혀놨었고요. 거기서 눕혀놓으면 잠도 되게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거의 이제 쿠션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침대보다도 더. 그래서 왜냐면 이제 2시간마다 한 번씩 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유를 한 다음에 트름을 안 하거나 아기가 바로 잠들어 버리면 저는 그냥 쿠션에 눕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주 잘 썼던 아이템이고 지금은 사실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뒤집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있기를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탈출을 해요.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항시 이제 엄마들이 눕혀놔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의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유를 한 다음에 뭐 트름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눕히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눕혀가지고 쿠션에다 눕혀가지고 모비를 틀어준다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눕혀놔도 10분이면 막 되게 떼를 써요. 꺼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서 나오기도 하고 막 위로 탈출하기도 하고 아래로 탈출하기도 하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만약에 육아용품에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아이템을 꼽으라 한다면 이 쿠션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쪽쪽이. 쪽쪽이는 제가 한 50일 전부터 물렸던 것 같아요. 한 30일 좀 넘었을 때 좀 이른감이 있었는데 저희 두아가 이거를 빠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배고프지 않아도 자꾸 빨고 싶어 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물렸는데 왜냐면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 그 니플 상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일찍 물렸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샀던 거는 빕스 거였는데 이렇게 되게 동그란 노란색으로 돼 있는 동그란 거였거든요. 그거는 되게 잘 못 물더라고요. 금방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벤트 거를 되게 잘 문다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 것도 하나 사봤어요. 그래서 그거 물려주는 거 되게 잘 물더라고요. 아기마다 무는 그 브랜드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하나씩 사서 이렇게 물려보면 애들이 되게 잘 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매를 하셔서 여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벤트 걸로 꾸준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딱딱한 재질이 있어요, 쪽쪽이가.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자국이 나기 때문에 소재도 다양하게 사셔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딱한 것도 있는데 좀 살짝 말랑한 걸로 지금 요즘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쪽이가 애기들 재울 때 진짜 최고예요. 저는 이거를 효과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 재울 때 수면 교육을 하면서 일단은 애기가 졸려하면 쪽쪽이를 물려버려요. 그러면 애기가 이제 진짜 자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울 때 무조건 쪽쪽이를 물려가지고 재우는데, 처음에는 애기가 이게 빠지면 예민해가지고 같이 깨요. 근데 이게 애기가 조금 크니까 이걸 물면서 자기가 잠들고 이걸 입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자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자다가도 살짝 뒤척일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물려주면 잘 잡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특히나 이제 통잠 자기 시작을 할 때 이거 쪽쪽이를 되게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밤수를 끊을 때 아기가 이제 처음에 딱 깨가지고 좀 이렇게 뒤척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쪽쪽이를 물려주면은 중간에 이제 깨려다가도 다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쪽쪽이로 되게 큰 효과를 봐가지고 이것도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기를 재울 때 되게 잘 썼던 용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수유할 때랑 아기 놀이할 때랑 뭐 생활할 때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더 영상을 더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육아 퇴근하고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